근데 음악을 만드는데 꼭 프로듀서가 필요할까요? 그 음반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고정된 녹음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로 필요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한데 저놈 때문에 망했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기의 하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의 웍스라는 프로덕션 운영하고 있는 단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렉트릭 뮤즈라는 인디 랩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편을 보시면서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프로듀서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로듀서들이 있잖아요. 뭐 영화에도 프로듀서가 있고,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프로듀서는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야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뮤직 프로듀서 아니면 레코드 프로듀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만들어질 때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를 함께 컨트롤하는 총 감독의 역할, 그런 게 그러니까 뮤직 프로듀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단편선 씨가 생각하는 뮤직 프로듀서는 어떤 존재인가요?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음악의 아주 구체적인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악을 만드는데 꼭 프로듀서가 필요할까요?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셀프 프로듀서도 사실은 프로듀싱을 그쵸. 본인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스스로 모든 것을 DIY로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레코딩도 내가 하고 믹싱도 내가 하고 뭐 디자인도 내가 하고 심지어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 치더라도 그 역할에는 본인이 했을 뿐이 다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도 사실 음반이 만들어지는 과정, 고정된 녹음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로 필요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게 프로듀서가 그러니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확실한 거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애정이라든지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이 되게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아티스트 입장에는 그럴 때 같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략적인 면에서 필요성을 좀 먼저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뛰어난 기획자이자 아티스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셀프로 하시더라도 자기를 좀 분리를 시키고 기획적인 면에서의 접근과 좀 창작적인 면에서의 접근들을 좀 잘 구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하나에 집중해서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희 하는 음악 작업이라서, 그럴 때 저는 프로듀서가 해주는 역할이 일단 크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베스트이구나를 좀 뽑아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욕심을 좀 버리게 하거나 쓰레기를 잘 정리하게 하는 역할하고도 되게 비슷한. 그렇다면 아박국도 집에 잡지 같은 거 엄청 쌓여 있고 엉망진창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이제 잘 전문가들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는. 옆에서 좀 정리를 해주는 사람, 조언을 해주는 사람, 프로듀서가 하는 일의 범위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는 레이블에는 A&R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과 프로듀서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인력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인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한 번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단순하게 그냥 이제 음악만 딱 보고 밀고 나가는 어떤 실력이나 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사이에서 이제 조율도 잘해야 되겠죠. 살짝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프로듀서의 출신들을 보면 음악가였다가 엔지니어를 하시다가 A&R 하다가 프로듀서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어느 정도는 공통 분모가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이 반면에 프로듀서는 사실 그렇게 긴 안목을 갖고 아티스트랑 상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해서 지금 어떤 음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고 싶은데 그거의 베스트를 어떻게 뽑아낼 건지 좀 집중해 있는 게 프로듀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되게 좀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프로듀서를 표현한다면요? 아티스트는 곡을 만들고 그것을 음원으로 고정하는 거에 총 감독은 프로듀서가 한다. 곡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나중에 이제 발매까지의 모든 음악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프로듀싱이란 곧 번역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 브런치에 남겼는데요. 어디와 어디의 번역인가요? 창작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창작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존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선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듀서의 역할 중 하나. 뭐 그런 느낌이랄까. 사실 프로듀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밴드 음반에서 프로듀서를 크레딧에서 찾기 어려운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로듀서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까요? 아직은 프로듀서를 직업군으로 키워내지 못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만큼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서 이지 않았나 싶어요. 대중음악 쪽에서는 그 직업군이 분명하고 보수를 받는 일로서의 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아직 인디 씬에서는 동료 아티스트가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멤버 내에서 누군가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보다는 인식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크레딧의 이름이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는 진행이 못 된 것 같아요. 완전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냥 돈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작비가 이를테면 한 뭐 500, 1000만 원 뭐 이 정도고, 좀 많아봐야 이제 그것보다 좀 넘어가는 게 사실 현실적인 상황일 건데, 뭔가 예산을 빼서 뭔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릴 만큼 프로듀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없어도 일단 되긴 하니까요. 레코딩 엔지니어가 없으면 아예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프로듀서는 그 역할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곡을 만들고 편곡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자연스러운 단계다 보니까 뭐 굳이 있지 않아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확실히 제가 프로듀서의 필요성을 크게 되게 좀 절감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단편선님의 1집 음반이 발매되기 전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들어봤을 때였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운드가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단편선한테 이거 너무 사운드가 너무 엉망인 것 같으니까 다시 작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프로듀서의 역할을 단편선에게 한 거 아닌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개인적인 약간 좀 지론 같은 게 있는데, 모니터를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한테 하고선 그 결과를 나한테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너서클이죠. 여기서의 그 의견의 힘을 좀 믿어라. 근데 이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는 프로듀서가 있을 때, 아니면 튼실한 A&R이 있을 때는 이유 있게 망하고 그게 나중에 나의 데이터가 되는데, 그 주변에서 흔드는 모니터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프로젝트가 이제 산으로 가고,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이제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듀스의 역할, 프로듀스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프로듀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는 김민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프로듀서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라는 말에 좀 약간 놀랐었거든요. 그럼 음악가 입장에서는 내 음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함께 일하는 방법 중에 처음에 프로듀서를 찾는 법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좀 합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세 가지 아닌 것 같아요. 기존 프로듀서 중에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다. 동료 뮤지션들 중에 찾는다. 셀프로 하는데 우리 중에 정한다. 저희가 하는 작업은 되게 주관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더 좋아라는 거를 어느 누구도 근거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너의 의견이자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다 각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해소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권이 프로듀서를 쓸 경우에는 프로듀서한테 거의 정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좀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정권을 주지만 결국 앨범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음악가잖아요. 보통은 이 음반은 프로듀서가 프로듀스를 잘못했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그 음악가가 음악을 잘못해서 음반이 이렇게 나왔네라고 평가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되게 큰 믿음을 갖고 프로듀서에게 맡겨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곡은 개인의 건데요. 레코딩으로 남았을 때는 아티스트 것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럿이 참여할 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사실 책임이나 그런 것들도 여럿이 지고 있죠. 그럼 이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의 결정들에서 의견들이 좀 갈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거는 독단이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의견이 막 던져지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느 누군가가 좀 맡아주는 게 특히 음악의 프로젝트들은 훨씬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명쾌하게 망해야지 네. 그러니까 다음에 안 망할 수가 있는데 그쵸. 예. 네. 그 애매모호하게 망하는 게 저는 제일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망한 이유를 모르고 방향성을 모른 채로 망하면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예. 그 이유를 밝혀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제작과 프로듀스를 겸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프로듀스 비용을 따로 아티스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나중에 음반이 발매되고 난 다음에 그 음반에서 거두는 수익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담배선님 같은 경우는 프로듀스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노동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예, 보통 그 비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될까요? 배분을 하기도 하고 예. 비용을 일부 뭐 지급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돈을 뭐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즐거운 음악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 안에서 마음속에 내고를 하는 거죠 늘. 생활임금 기준이 안 되면 최저임금으로 가기도 하고 예. 네, 뭐 그런 그러면 시급인가요? 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시급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김민기 대표님은 외부의 프로듀스를 맡긴다고 하면은 전체 예산의 몇 %를 프로듀스 비용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가요 쪽에서 그런 편곡과 프로듀싱을 하는 분이라 그분이 이제 내고가로 해주셨죠. 그러니까 친분가? 내고가.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FM대로 지출을 했으면은 전체 제작비의 거의 한 40% 정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FM대로 만약에 그분이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을 다 드렸으면 그 비용적인 부분이 좀 예. 정리되려면 예. 한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사례 저런 사례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예를 들어 엔지니어 비용도 그 지급 방식이 사정에 맞게 변화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예. 그 기준점도 어느 정도 생기고 근데 이제 프로듀서는 아직 그 정도 경험치가 없다 보니 비교 사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책정하기에는 예. 담배선 씨가 프로듀스하게 된 음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프로듀스를 하게 된 건가요? 애정. 예. 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신뢰와 애정이 있는 관계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 사실 뭐 이게 단순히 프로듀싱만이 아니고 뭐 같이 이제 밴드를 하든지 혹은 심지어 세션을 구하는데도 예. 그런 것들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끈끈하게 같이 뭔가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데 그러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 중요하죠. 예. 네. 프로듀서가 저는 음반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내가 과연 이거를 제안을 하면은 받아들여줄까? 저 사람 너무 비싸진 않을까? 뭔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진짜 거침없이 좀 트라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메일을 써봐야 돼요 정말. 그쵸. 뭐 이렇게 거절당하더라도 시도를 해보자 한 게 예전에 라이너스 담요가 이제 첫 EP 낼 때 그 보랏빛 향기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리메이크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작권협회 승인 받기 전에 본인한테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대작동에서인가 그거 아니에요? 네. 윤상 선생님이 흔쾌하게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프로듀서도 비슷한데 예. 그 일단 접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단 찾는 것 자체가 좀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메일을 보내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서 컨택해보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도전하세요, 여러분. 네.
예, 저희 프로듀서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좀 프로듀스를 해왔던 일들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뭐, 프로듀서 여기까지 해봤다? 예, 이런. 지금 여기 자막 뜨는 거 알지? 프로듀서 여기까지 해봤다 이런 게. 김목인 일집 음악가 자신의 노래가 저희 레이블한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앨범인데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의 작업이잖아요. 결코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많이 녹여내기에 좀 좋은 환경이기도 했고, 또 목인 씨가 그 케빈 시몬즈 경험이 있는, 예. 그리고 저와도 좀 이렇게 갑자기 만난 사람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이제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뭐 그때 몇 가지 판단들이 그 앨범에 녹여지면서 좀 관습적이지 않은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결과로 좀 이어지면서 예. 저희한테는 그 레이블한테 그 이유를 좀 열어준 앨범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유동 예. 씨의 관찰자의 숲이라는 음반을 냈었는데 예. 좀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엑셀 시트로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뭐 예. 발매 일정부터 시작해서 뭐 이를테면 편곡이 어떻게 되는지도 엑셀로 다 정리하고 예.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합의의 수준이 좀 높은 상황에서 좀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막 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어떤 준비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걸 이제 현실화하게 되니까 좀 로스가 좀 적어진다고 해야 되나? 작업에서의. 네,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발매 일정을 저는 뭐 당연히 그거 그냥 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해놓고 시작하는데 그 앞단에 한 6개월짜리 일정을 쫙 짠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게 다 맞아 떨어지게 거의 진짜 되게 되더라고요.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레이블 컴필레이션이 3리틀 맥스가 남을 것 같고요. 아티스트한테 일단 곡을 다 줘봐라. 컴필레이션에 실을 곡을 골라볼 테니까 일단은 곡을 다 줘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배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뭔가 이 곡이 이 앨범에서 너무 뭔가 잘 어울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곡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편곡을 부탁해서 다시 이렇게 싣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컴필레이션 앨범은 사람들이 앨범의 완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잖아요. 근데 좀 레이블에 뭔가 지금까지 저희가 갖췄던 것들을 좀 한 번에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다행히도 굉장히 좀 결과까지도 되게 좋았던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프로듀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듀서로 인해서 음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음반들 중에서 정말 이 음반은 프로듀싱이 잘 됐다, 프로듀서와 밴드와의 합이 좋았다 생각하는 그런 음반, 뭐 국내, 국외 다 해서 뭐 그런 음반들이 혹시 있나요? 김사월 김혜원의 EP가 나온 다음에 김사월 씨의 첫 음반이 나왔는데 이제 김혜원 씨가 프로듀싱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음반이 매력이 정말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곡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면서도 되게 매력적인 어떤 사운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사월 씨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겠지만은 프로듀서로서 김혜원의 역할이 되게 빛났던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국내는 이제 작곡가가 프로듀서 역할까지 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전통적으로 그 조동익 선생님이 장필순 4집 프로듀싱을 할 때 이병호 선생님이 한영의 4집 프로듀싱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그래도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같이 나왔는데, 둘이 어떤 날이라는 밴드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그 프로듀싱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보면은 프로듀서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가 아마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무키무키 만만수 첫 앨범, 원래 무키무키 만만수가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어떤 음악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걸 사실 음반으로 담아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밴드라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에너지를 굉장히 본인의 방식으로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 정규 1집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그때는 하세가와 요에이 씨가
정규 멤버가 아니라 프로듀서 세션으로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그런 미와 멋이 되게 살아있는 그런 록 음반을 하고 싶어 했고, 마침 그 음반에 대해서, 그 음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또 하세가와 요에이 씨였잖아요. 그래서 1집 음반이 굉장히 좀 완성도 있게 나왔고, 그 후에는 이제 하세가와 요에이 씨가 직접 멤버가 되면서 프로듀서도 같이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이지 않았나라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두 케이스가 이렇게 떠오르네요. 프로듀서랑 함께 일할 때 알면 좋을 팁?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 하기 전에 뭘 하는 사람인지 좀 뭘 알아야지 이게 뭐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디자이너를 하든 뭐 비디오를 지금 뭘 하든 간에 하여튼 뭐 세션을 한 명을 쓰더라도 그 사람이 참여한 작업 데이터베이스를 엄청 체크하고 수집하고 뭐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 내 음악을 발표할 때는 누군가가 이제 내 음악을 좀 손대면 손상될 것 같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구현하고 싶어 하는데 좀 지나 보면은 남이 해주면 더 좋겠으라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 창작의 에너지가 무궁무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첫 단추부터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해도 참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잘 들진 않거든요.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기제가 좀 프로듀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리 맞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그 프로듀서가 자신이 아닌 이상, 자신의 아바타가 아닌 이상 모든 게 솔직히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에게는 결국 양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누가 주장하고 누가 양보하냐도 중요하거든요. 주장할 사람이 목소리를 죽이고 양보할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 프로젝트는 또 망해요. 그럼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그것도 은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약한 리더가 최대한 목소리를 죽이고 좀 안 좋은 이제 모니터로 이제 오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건 사실 당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 초반에 이제 방향을 잡을 때 역할 분담도 역시나 좀 중요하게 같이 얘기해서 좀 이렇게 부여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인디 밴드들은 1집 내고 사라진 팀이 너무 많아요. 많죠. 그리고 1집을 내자마자 활동을 접는 팀도 무지 많아요. 많죠. 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갈등을 숨기고 작업을 가다가 이제 정말 결정을 해서 프레싱을 해야 되면 끝이잖아요. 이 단계에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음악만 내고 헤어집시다. 진짜 그게 진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터트릴 건 미리미리 터트려서 싸울 건 싸우고 심지어 멤버 교체하더라도 미리 교체합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거든요. 내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 프로듀서로서 아티스트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히트할 음반을 내고 싶으면 그 히트를 감당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디씬에서도 히트를 할 수 있는데 히트의 사이즈가 좀 다른 거죠. 그 사이즈에 맞는 일단 영역에 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른 데 와 있으면 서로 힘들어서 그게 일단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음악가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크리에이티브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좀 자신의 관리? 그걸 위한 관리들에 좀 많이 집중해지면 오히려 좋은 결과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공간에 가거나 어떠한 걸 접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좀 창작자에게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갈구하잖아요. 노하우나. 사실 그 부분은 내가 안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굴 만나면.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누굴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신의 창작의 힘을 좀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좀 관리들, 그거에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티스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다 또렷하고 명확해지고 더 많은 길들이 분명하게
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매한 걸 갖고 오면은 답이 없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명확한가, 상이 뚜렷한가, 음악적으로 오는 매력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애매한 작업을 네, 하게 되죠. 시간 때우듯이 뭐 하게 되는 게 있죠. 근데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정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건 스토리텔링인 것 같거든요. 그럼 당신의 스토리텔링이 현재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하나의 제목으로 남길 수 있는 정도. 그 제목으로 다시 유추해서 곡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힘, 상상력. 이게 되면은 뭐든 되는 것 같아요. 뭐든 되죠. 마케팅에서 나왔던 건데, 그 영화사에서 투자 받으려면 시나리오를 가져가서 이제 북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투자자가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헐리우드에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주를 달라고. 네, 내 한 주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네. 에얼리언의 그 한 줄이 그거였대요. 조스가 나오는 스타워즈. 아, 예. 네. 그러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음악도 약간 저는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미 씬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라고 하면은 되게 높은 곳에 있는 존재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냥 같이 음악하는 동료란 말이죠. 친구를 만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결국 친구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로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역시 도움을 받은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를 그렇게 좀 인색하게 굴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